월드컵 축구 1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 아침까지 전 경기이고 다 승무패에 해당 경기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퀴라소랑 코트디부아르. 퀴라소는 직전 에콰도르 상대로 6방 대 빵으로 비기고 왔고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을 획득하긴 했지만 키퍼가 15개나 세이브를 기록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거둔 무승부였습니다. 지금 1무 1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코트디부아르는 직전 독일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전반 이제 케시의 선제골이 나오며 이변을 일으키나 했지만 역시나 후반 수비 집중력 문제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가 예전만큼 막 화려한 스쿼드는 아니지만 선수 개개인의 기본적인 피지컬이나 밸런스가 좋은 게 장점인 팀입니다. 지금 배당이 1.1대인데 1.12인데 배트맨 기준으로 객관적인 전력차가 나는 경기라 봅니다. 기라소가 선수비 후 역습으로 기적을 노리겠지만 저번 경기처럼 키퍼의 기적 같은 세이브는 불가능하다 보기에 선제 실점을 한다면 극단적으로 좀 라인을 올리면서 1차전 독일전처럼 대량 실점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봅니다. 기준점이 3.5로 언어보 기준점이 3.5로 좀 많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다득점을 예상하고 코트 뒤에 1마인 보고 있습니다. 코트 승가 1마 보고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에콰도르랑 독일. 에콰도르는 직전 키라소 상대로 빵대빵으로 비기고 왔고 일방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파초나 인카피에 등 수비진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근데 공격수들의 노세화가 심각해 약간 터키처럼 그런 답답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디르키에처럼. 그 다음 이제 에콰도르는 독일은 직전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선제 실점을 했지만 후반 운다부의 두 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봤는데 약팀이었던 키라소 코트디부아르를 상대해서 조별 예선 중 최다골인 9골이나 넣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조 1위 확정이기 때문에 라인업이 제일 변수일 것 같은데 로테이션을 돌려도 에콰도르의 공격진들 폼이 워낙 안 좋아 한 골이나 넣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독일 역시 수비수 슐로트백이 아웃됐는데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 전개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핵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쪽에서 더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봅니다. 그러면 빵 대 빵이나 1대1 무승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승패보다는 저득점을 일단 보고 독일의 승무 쪽으로 보겠습니다. 독일의 막판 딸깍골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무승부를 제일 좋게 보지만 그래도 승무패로 본다면 승무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그냥 저득점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무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약 승무패로 간다면 독일의 승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스웨덴. 일본은 직전 티니지 상대로 4대0으로 이기고 왔고 유효 슈팅 하나 허용 안 할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선수 한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닌 모든 선수가 좀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비겨도 진출 확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웨덴은 직전 네덜란드 상대로 5대1로 지고 왔고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뒷공간을 계속 노출하면서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공격력만큼은 이제 이삭 및 요케레스 A급 선수들이 있어서 좋은 편이지만 월드컵 예선부터 보이던 불안한 수비 문제는 계속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일본이 1.8로 정배인데 일본은 사실 무승부만 해도 진출, 스웨덴은 이 경기 무승부 이상은 거둬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예상되긴 하지만 워낙 이제 일본의 공격력이 좋고 스웨덴 역시 뭐 세트피스 및 공격력만큼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2.5 기준점이라면 다득점과 결국 조직력에서 차이로 일본이 2대1 정도 승리를 예상합니다. 일본 승보고 1무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만약 승무패로 본다면 일본의 무승부까지도 좀 받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티니지랑 네덜란드. 사실 이 경기는 티니지는 탈락 확정이고 뭐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라 핸디캡의 문제지 뭐 승패는 정해진 결과 같습니다. 네덜란드가 로테이션을 돌린다 해도 체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마인 보고 8승과 1마인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티르키예랑 미국. 티르키예는 직전 파라과이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 경기 초반 실점을 했고 전반 상대 퇴장까지 나오면서 후반에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했지만 결국 뭐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길러나 뭐 일디제, 차라놀루 다 A급 선수들이지만 조직력 측면에서 뭐 최악을 보였고 지금 2패를 하면서 이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은 죄송합니다. 미국은 직전 호주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왔고 개최국 버프를 받는 것도 있지만 뭐 생각 이상으로 경기력도 좋고 멤버 자체도 탄탄한 편이라 이미 2승으로 뭐 진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 탈락 확정팀과 진출 확정팀의 대결이라 이 경기는 사실 승패보다는 뭐 티르키예가 이번 월드컵 첫 골을 기록하기 위해 좀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2.5 기준점이라면 일단 다득점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치고박는 경기 속에 결국 뭐 화력에서 앞서는 미국의 한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미국 승보고 1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로 온다면 뭐 승무패 다또도 안 이상한 경기라 그냥 다득점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파라과이랑 호주. 이 경기는 사실 양 팀 다 1승 1패에 호주가 골득실에서 앞서 뭐 호주가 비기면 진출 확정, 파라과이는 비기면 다른 팀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해외 배당이 무승부를 2.2배까지 떨어뜨린 걸 보면 양 팀의 전력이 거의 비슷하다 보고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무승부를 보고 빵 대 빵이나 1대1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무와 저득점 보겠습니다. 무면 당연히 호주 풀이겠죠. 해당 이렇게 무승부가 정배일 때는 뭐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노르웨이랑 프랑스. 노르웨이는 직전 세네갈을 이기면서 진출을 확정했고 프랑스도 이라크를 이기면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양팀 다 기본 3골 이상씩 넣으며 오늘 역시 뭐 공격력이 좀 불뿜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진출을 확정지은 만큼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크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 봅니다. 오히려 양팀. 그래서 오히려 저득점 경기를 예상하고 수비 밸런스가 더 좋은 프랑스의 1대0 정도 승을 예상합니다. 프랑스 보고 1무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세네갈이랑 이라크. 이 경기는 양팀 다 2패씩 하며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나고 세네갈이 그래도 노르웨이전 막판 추가골을 넣으며 한 골 차로 좁히면서 경기를 끝낸 것과 다르게 이라크는 너무 무기력하게 프랑스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 영향이 이 경기까지 이어진다 봅니다. 최대한 골득실을 많이 얻어야 되는 세네갈의 극단적인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지금 세네갈 역시 뭐 키퍼 맨디도 없기 때문에 실점까지 예상됩니다. 그래도 세네갈의 1마인승 보고
1마까지 보고 다득점 경기 예상합니다. 그 다음 카보베르데랑 사우디. 카보베르데는 직전 우루과이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스페인 상대의 무승부가 우연이 아닌 걸 보여줬는데, 물론 뭐 프리킥 골과 상대의 수비 실수로 얻은 골이라 빌드업으로 만든 골들이 아니긴 하지만, 뭐 월드컵 팀 중 최상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며 거둔 승점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사우디는 직전 스페인 상대 4대0으로 지고 왔고, 체급 차이도 많이 났던 경기였고, 그나마 장점인 수비력도 윙백들이 초반부터 흔들리면서 뭐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카보베르데는 2무긴 하지만 승리를 해야 자력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사우디는 1무 1패로 무조건 이기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카보베르데의 에너지 레벨이 좋지만 사우디가 상대적으로 약체인 만큼 좀 내려앉고 수비적인 경기를 한다면 뭐 공격에서 답답한 전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사우디 역시 워낙 수비력이 좋은 카보베르데 상대 다득점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팀 답답한 경기 속에 카보베르데의 무승부가 제일 좋아 보이고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승무패를 만약에 바친다면 승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우루과이랑 스페인. 우루과이는 직전 카보베르데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비엘사를 이제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번 월드컵 반등을 노렸지만 지금 2무를 기록 중인데, 선수 개개인의 뭐 네임밸류와 뎁스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뭐 발베르데 포함해 좋은데, 공수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안 좋고 감독의 전술도 완전히 안 녹아들면서 지금 약팀 상대로도 계속 실점 중입니다. 다음 이제 스페인은 직전 사우디 상대로 4대0으로 이기고 왔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났던 경기였는데 뭐 에이스 야말이 전반 초반부터 선제골을 기록하며 게임 자체가 쉽게 풀렸습니다. 우루과이는 무승부 이상 거둬야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스페인은 무승부만 거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예상돼 저득점을 일단 먼저 보고, 승패는 우루과이의 승은 없다 봅니다. 근데 강팀 상대로는 아예 내려앉고 선수비 후역습으로 최소 무승부는 우루과이가 거둘 수 있는 팀이기에 이 경기는 그냥 스페인의 승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무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패스를 하는 게, 승패는 패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팅을 한다면. 그 다음 경기 이집트랑 이란. 이집트는 직전 뉴질랜드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하긴 했지만 후반 공격적인 운영으로 내리 좀 3골을 넣으며 역전을 했는데, 올 시즌 리버풀에서는 뭐 최악의 폼을 보여줬던 살라가 대표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도 1골 1호시로 뭐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이란은 직전 벨기에 상대로 빵대빵 무승부를 기록했고, 언더독으로 뭐 경기력 자체는 차이가 났었지만 특유의 좀 템포 끊는 침대 축구와 키퍼의 좀 연이은 선방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집트는 무승부만 거둬도 진출 확정, 이란은 무승부 이상을 거두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란이 끈적한 경기력으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살라의 폼이 좋긴 하지만 이집트 역시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하진 않다 보기에 저득점 경기와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승무패 기준으로 보면 뭐 이집트의 승부를 봅니다. 일단 무승부를 보고, 무가 제일 확률이 높고 승부패로 간다면 그래도 이집트의 승을 바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뉴질랜드랑 벨기에. 뉴질랜드는 직전 이집트 상대로 3대1로 지고 왔고, 전반 초반 뭐 뉴질랜드 장점인 피지컬로 세트피스 선제골이 나왔는데도 후반 3골이나 실점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다음 이제 벨기에는 직전 이란 상대로 방대빵으로 비기고 왔고 슈팅은 뭐 23개나 기록했는데도 상대 키퍼 선방과 골 결정력 문제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황금 세대가 지금 대부분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노쇠화된 뭐 덕배와 루카쿠에게 기대야 되는 공격진들 문제가 심각했고 뭐 에이스 토쿠까지 지금 출산 휴가로 빠진 상황이라 무득점 경기를 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반드시 뭐 잡아야 되는 경기고 벨기에는 무승부 이상 거둬야 진출을 노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벨기에의 경기력이 심각하지만 기본적인 뎁스 차이가 너무 나고 이번 경기는 토구까지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벨기에의 두 골차 정도 승리를 예상합니다. 뉴질랜드 세트피스 득점력 그리고 벨기에 핵심 수비수 은고이가 전 경기 퇴장으로 못 나온 걸 봐선 벨기에도 실점은 할 걸로 보이기에 3대1 정도 경기를 예상해 벨기에 승보고 1승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파나마랑 잉글랜드. 파나마는 직전 크로아티아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 상대적 약팀인데도 오히려 뭐 라인 안 내리고 전반 초반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경기력도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마무리를 못 지은 게 결국 문제가 됐고 후반 부디미를 놓치며 결승골을 허용하고 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는 직전 가나 상대로 방대빵으로 비기고 왔고 전력 차이가 나 좀 승리를 예상했지만 가나의 템백을 뚫지 못하고 우승부를 거뒀습니다. 스쿼드는 사실 뭐 잉글이 세계 최강이지만 단조로운 공격이 문제가 됐고 뭐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도 느껴졌습니다. 파나마는 탈락 확정, 잉글랜드는 무승부 이상 거둔다면 올라갑니다. 파나마의 에너지 레벨이 좋지만 기본적인 뎁스 차이가 나고 오늘은 파나마가 수비적인 운영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파나마의 공격적인 경기로 오히려 뭐 골도 기록하면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잉글랜드가 뭐 확실한 크랙이 없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상대방이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을 노릴 윙어들은 많기에 잉글이 좀 다득점 경기를 하면서 잡지 않겠나 봅니다. 잉글승 보고 1승 보고 다득점 예상합니다. 그 다음 크로아티아랑 가나. 크로아티아는 직전 파나마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전반만 해도 오히려 경기력이나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며 문제를 보였지만 후반 교체를 들어온 뭐 부디민의 딸깍골로 겨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나는 직전 잉글랜드 상대로 방대빵으로 비기고 왔고 뭐 공격을 포기한 좀 극단적인 템백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가 크로아티아는 이기면 자력 진출, 무승부 시 다른 팀들 상황을 봐야 되고 가나는 무승부만 거둬도 진출 확정입니다. 가나가 잉글랜드 전에 들고 나왔던 극단적인 템백을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크로아티아의 답답한 공격력이라면 뚫기 힘들다 봅니다. 오히려 크로아티아의 수비 중심인 뭐 그바르디올의 폼이 안 올랐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뭐 세메뇨에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가나의 프렌과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카나플과 저득점 경기 보겠습니다. 그 분석이 승무패에 해당하는 경기도 있었고 그냥 일반 승패만 예상한 경기도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그냥 참고만 하셔서 베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